상담한 거 안 받으신 건 없죠? 없으시죠? 네. 네. 일단 뭐 요 장표는 보셨던 거고요. 일단 뭐 에어랩 월가 검색량이 이렇게 되고, 네. 이것도 뭐 이제 1위 하는 업체. 네. 그래서 1위 하는 업체가 지금 뭐 리뷰가 12,000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요거 작성할 때만 해도 여기 요 제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좀 보다가 보니까 이 제품이 없어졌더라고요. 12,000개 하는 게. 지금도 없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스토어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 이제 검색한다는 것은 에어랩으로 해서 검색하신 다음에 순위 보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스토어명으로 스토어도 들어갔는데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단종이 됐는지 그래도 12,000개 리뷰 나올 정도면은 네. 그거를 단종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네. 시킬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순위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2페이지로 넘어갔더라고요. 다른 제품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옆으로 할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나요? 그냥 검색을 하는 게 네. 낫겠습니다. 이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의 집에는 올라가 있어요. 오늘의 집에는 올라가 있는데 네. 네이버 스토어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네 스토어에도 지금 재질은 전부 다 스텔인가요? 이거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같은 롤모델 있지 예, 않습니까? 예. 12,000개 리뷰 있는. 예. 아니 같은 동일 모델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다른 건데. 네, 아무튼 지금 얘네 그 리뷰 12,000개 하는 모델은 없어졌어요 지금. 네. 네이버 스토어에 오늘의 집이든 뭐 얘네 홈페이지든 없어졌어요 지금. 혹시 저희가 그 특허청, 그러니까 키프린스 가서 네네. 그 에어랩 거치대로 네. 혹시 찾아보신 적 있어요? 네, 찾아봤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낸 특허거든요. 그 사람이요? 네. 12,000개 갖고 있는. 네네. 김승철이라는 사람. 거기에 1위 하는 업체, 그 1위 하는 모델이 이 모델이고. 네.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특허도 갖고 있고. 네. 재고가 없는 건가요?
일단 이해가 안 되네. 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롤 모델로 하는 건 이 모델이거든요. 예. MD 글로벌에서 하는 18,300원 하는 네. 이 모델입니다. 지금 이 모델이고 이 모델 하나는 그렇고 MD 글로벌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네. 판매량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판매량이 6개월에 656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1 판매량이 3.64개고요. 리뷰수가 지금 1,693개. 네. 특허 등록은 없고요. 네. 그리고 색상도 이제 블랙만 지금 단일 색상을 하고 있고 네. 재질은 알루미늄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 구성은 좀 특이할 만한 게 매직 패드예요. 네. 매직 패드가 요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제공하는 거는 뭐 저기 실란트 픽스 접착제하고 나사 뭐 칼블럭하고 나사 캡 요것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타공용으로 해가지고 네. 그 매직 패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요. 이게 무타공 그건가요? 네네. 벽에다 붙여놓고 네. 그 제품에는 이제 타공이 돼 있으니까는 네. 그 벽에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나사로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688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격은 안 비싸더라고. 한 좀 싸죠. 네. 0.2원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특이점이 이제 매직 패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 사항이 뭐냐면은 이 실란트 접착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소싱한 중국 업체도 실란트 접착제 똑같은 거 다 제공을 해요. 네. 근데 얘네 지금 보면은 요 접착제를 갖다가 그 상세 페이지에 접착제가 신고돼 있다, 안전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니까는 요 신고자는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록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번들렌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써도 상관이 없는지. 그거는 일단 저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네네. 강의생들한테 네. 이거 물어보신 다음에 네네. 그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네네. 아마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이것까지는 수입 안 하고 네. 업체한테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갖다 대부분 보면 네. 그 제공을 하더라고요, 번들로.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한테 받은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들어올 때 네. 이제 수입하는데 저거 상표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상표가 있죠. 어떤 상표예요? 그 접착제에 대한 상표요. 네, 똑같은 실란트 픽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번들로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롤모델 현황은 이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688.com 이제 현황인데 그 판매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공장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모델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26위안에서 50위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재질 차이. 네. 재질 차이고 알루미늄이냐 알루미늄이 아니냐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을 했을 때는 그 고가가 최저가가 지금 한 42위안. 40위안이요? 네. 그다음에 탄소광 플러스 알루미늄이 27위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3위안 차이 나고요. 무게가 지금 제가 알아본 업체에 그 알루미늄 무게가 그냥 700g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탄소광이 한 800g 정도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 차이냐라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부식성이 강하다, 네. 강하고 약하고 네. 뭐 그런 차이라고 하는데 페인트 도색을 했기 때문에 네. 별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싱한 업체는 그 골드하고 네. 블랙하고 또 그 그레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레이가 있고 근데 그레이는 사진상으로 보면 블랙하고 거의
구분을 못하겠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화이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골드로 할 경우는 이게 이제 탄소강 알루미늄 이제 그 합금입니다. 이거는 네. 알루미늄이 아니라. 네. 그래서 29위안이고 나머지는 26위안, 3위에 골드가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얘네가 원래는 안 만들었는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다. 3위안 더 주면 이렇게 돼 있고 구성은 이제 그 매직 블럭 아니 네. 매직 패드 뺀 그 나머지. 나머지는 다 같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저 실란트 네. 픽스라는 접착제도 같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무타공 모델이 있고 네. 타공 모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타공 모델을 들어와서 매직 패드까지 해서 알아서 그냥 뭐 책상에 화장대에 놓고 쓰던 아니면 뭐 벽에다 걸어놓던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롤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입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게 조금 골드나 화이트 뭐 세 개를 하면은 너무 재고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뭐 골드나 화이트 하나 더 껴가지고 블랙하고 해서 네. 구성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광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뭐 한 100g 차이는데 이게 실제로 뭐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닥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하는 업체에 이제 그 Q&A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재질하고 무게를 얘기를 할 때 알루미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게도 58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는 지금 한 200g 정도가 가벼운 거죠. 네. 근데 실적으로 한번 가져와서 뭐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될 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스 구성은 지금 무지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스티커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진 계산하고 이제 결론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소광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색상을 이제 최소 2개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진은 이제 걔가 18,300원인데 또 누가 또 같은 모델로 해가지고 17,900원을 또 올려놓은 놈이 있더라고요. 광고로 이제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맨 위에 올라와 있기는 해요. 지금도 있나요? 예, 예.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판매량 기준은 아까 롤 모델 기준으로 예, 했을 때 6개월 이제 기준. 예, 6개월 기준으로 해서 4개 판매가 되고 네. 도매 단가가 이제 5,400원이고 수입 원가로 하면 7,020원 정도 네. 되고 그래서 뭐 네이버 수수료 6% 잡고 원가해서 이제 8,094원인데 아마 이제 그 매직 패드 하면 조금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닥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매직 패드 뺀 걸로 이제 계산을 했고 네. 배당 이익이 이제 9,800원, 예상이익이 하루에 이제 35,193원이고 그래서 월로 따지면 이제 155만 원 정도 아니 5만 5천 원. 그래서 네이버하고 쿠팡을 합쳐서 2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무시박스 네. 크기나 이렇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크기 제가 사진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품 사진이고요.
네, 내가 사진을 막 찍어주면서 알루미늄이고 뭐 탄소광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사진상으로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뭐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니까 이제 박스 한 개에 20개. 요 박스 안에 아까 그 구성품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네. 길쭉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요 박. 근데 뭐 한 전번에 그 드라이기 거치대 왔을 네. 때 보니까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구석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이번에 들어올 때 네. 대표님 일단 기본적으로 품질 경영 표시 네네. 어차피 두 번 잘못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티커에 네. 품질 경영 표시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 이쪽에다 좀 확인해서 넣고 네. 밑에서 넣고 그다음에 바코드 네. 이렇게 구성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아예 들어올 때 지금 펄펄 바코드가 되시니까 네. 그 쿠팡 그로스 넣는 것까지 다 네네. 생각해서 그 저기 스티커 작업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품질 경영 표시 원산지, 네. 그다음에 대표님 브랜드, 그리고 그 밑에 바코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네네.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품질 경영 표시하고 원산지, 그다음에 대표님 브랜드, 그리고 바코드, 팔부 바코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면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리뷰 작업을 최소한 4개씩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털리니까 네네. 만약 할 수 있다면 5개도 좋고 4개도 좋고 그다음에 4개에서 5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진행하게 되면 약 아이디가 필요한 개수는 40개에서 지금 50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트래픽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냐? 네네. 처음에 이제 순위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래픽을 걸면 네. 그 트래픽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리뷰 작업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네. 오전 10시, 이제부터 10시 사이에는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월요일날 3시 전까지 전부 발송을 하게 됩니다. 네. 발송을 하게 되면 상품 도착은 화요일날 도착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아마 화요일날 대부분 도착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 이상 다 묵혀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화요일날 하루는 묵히고 수요일날도 묵히고 천천히 좀 해주세요. 녹음돼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천천히. 네. 화요일 날은 무조건 묵히고 쓰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안 쓰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4일 사이에 이제 가시면 구매한 분들이 구매해 주는 걸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리뷰는 언제 가느냐? 금요일날 오후에 그 트래픽 업체 아시는 데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정성욱 대표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연락처를 좀 받으세요. 네.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업체에다 연락하는데 그 업체에다 연락해서 토요일날부터 트래픽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트래픽은 하나만 넣습니다. 아마 왜 토요일날 넣냐면 저희가 화요일날 도착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묵히고 수요일날 묵히고 이제 목요일부터 갈아주면은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그러면 토요일 한 9시나 10시 되면 아마 순위권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트래픽 작업을 들어가는 게 효과적인데 근데 저희가 금요일날 아마 연락은 한 4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2시. 하여튼 금요일날 연락하시면 돼요. 근데 금요일날 확인할 거는 뭐냐면 그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그 지금 에어랩 거치되죠? 에어랩으로 거치됐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는지 그걸 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순위가 1000위 안에는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등록하신 다음에 제가 그 SEO 최적화 받으도록 할게요. SEO 최적화는 상품명, 그 다음에 특성화, 다음에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메타 태그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어느 정도 잘 들어가 있으면 순위가 조금 더 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봐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토요일 날부터 트래픽이 들어가면 이제 그 리뷰 달아주는 게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간 달아주면 월요일 날은 1페이지 최소한 아까 제가 본 업체들이 10위권 내에 있잖아요. 10위권 내에 있으면서 하루에 1개 정도는 일단 기본 나가겠고요.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를 하고 판매까지 일단 그 게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한 10일 정도로 10일 안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하고 마무리 짓는 10일 안에 발생되는 건으로 발생되는 걸로 계획하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은 제품 등록하고 금요일날 오후 그거는 이제 부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요. 저한테는 따로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이나 그러니까 뭐 화수, 목 정도에 등록이 있다면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10개 정도 일단 우선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일단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약간의 상승 효과를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는 이제 그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 토, 일, 월요일 사이에 사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발송하고 그 다음에 좀 뜸들였다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구매하게끔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실주매가 일어나게끔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은 그 전주에 일단 등록하고 제가 좀 10개 정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기분들이 금요일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발송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트래픽 달아주면서 트래픽은 금요일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전화하고 토요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트래픽에 대한 효과가 토요일, 일요일 이 두 날짜가 합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트래픽도 최소한 한 3일 정도의 누적값이 있어야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틀이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채워졌으니까 어느 정도 순위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가 되면 토, 일, 월이 되니까 좀 더 순위 상승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리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관리 들어가서 이제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순위권 이제 내에 올라가면은 기존 업체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내린다든가 또는 옵션 구성이 바뀌어 있다든가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면서 이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관리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리뷰, 그러니까 상품 등록부터 그 다음에 리뷰, 트래픽, 그 다음에 구매가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성을 한번 제가 타임 스케줄을 한번 잡아본 거고요. 동시에 쿠팡하고 스마트폰은 동시에 가고 그 다음에 구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리뷰도 동시에 달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2주 이상 저희가 등록하고 나서 2주 이상이 되면 리뷰 수는 대략 50개에서 한 60개 정도가 달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뭘 준비하냐면 쿠팡 그룹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룹은 다른 건 없고요. 그룹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쿠팡 그로스에 10개, 처음에 10개 넣을지 네. 또는 20개 넣을지 그거는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소량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터미널을 인공지능으로 정할 수도 있고 대표님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정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용인 지역에 넣을지 김포 지역에 넣을지 그거는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쿠팡 그로스로 입고 싶으면 이제 바로 입고를 잡아주면 그렇잖아. 요즘 보니까 접체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고에서 밀크런해서 그 쿠팡 쪽에 보내면 분명히 도착했는데 재고 잡히는 데까지 요즘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 내외로 시간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도 보면은 이제 입고를 그러니까 그 입고가 아니라 상품은 도착을 했는데 재고 반영을 안 해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주일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참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가면서 저희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쿠팡 그로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판매자 배송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쿠팡에는 세 가지의 판매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로켓, 하나는 판매자 로켓, 그 다음에 하나는 판매자 배송. 말은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로켓은 뭐냐면 그 쿠팡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스는 매입은 하진 않지만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배송은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가 그 상품 등록만 쿠팡에 넣고 모든 물류는 판매자가 다 알아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저는 이제 그로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후에 제가 이제 쿠팡 로켓에 대해서도 아마 올 그 가을 아니면 빠르면 가을, 늦으면 겨울 정도에 그 로켓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지금 판매하는 거하고 또 전혀 다른 방식의 또 인터넷 판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판매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 그럼 뭘 하게 되느냐? 쿠팡은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갈 거예요. 그럼 쿠팡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로켓 그 등록해 놓은 상품에 월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월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정도.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트래픽만 한 5,000원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트래픽료가 그 1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일 기준 5만원, 그 다음에 30일이니까 5만원 해서 15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나가긴 해요. 나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루 10,000원 정도 트래픽이다. 그러니까 네이버 트래픽을 한 2배 정도 쏜다 생각하시고 AI로 돌리면 그 광고에 대한 효과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3달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관리라는 게 뭐냐면 리뷰 관리, 리뷰가 안 좋은 게 달리면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독서대를 딱 올렸어요. 신규 런칭해갖고 그 첫 구매가 기존 업체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기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샀더라고요. 그리고 악플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케이스는 마침 또 이제 알게 돼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고객인 것처럼 이제 주문하고 악플을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달리면 사실 좀 타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뷰 수도 몇 개 없는데 거기에 별점 하나를 하면 평점이 확 떨어져갖고 되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화면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건 이제 한 3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 그 이상 그거는 제가 계속 어차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상황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제가 계속 그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거는 뭐 빅고데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 시기가 한 보름 상관인데 두 가지 관리를 해도 뭐 크게 업무에 대한 트래픽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지금까지 제가 가원 대표님의 그걸 보면 네. 업무하는 방식을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또 제가 그거를 좀 덜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로켓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는 계시죠. 네, 뭐 들으시는 알고 있습니다. 로켓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사업자를 별도로 넣어서 네. 로켓 그 제한 판매자로 계속 제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물건을 있는 상태에서 거의 제한을 해야 돼요. 네네. 왜냐면 일단 로켓불이 뜨면 로켓불이라는 것은 제한하면 계속 다 캔슬인데 네. 그러면 이제 입점 보내라 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2개 시키거든요. 그럼 2개를 일주일 안에 넣어야 돼요. 바꾸듯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만 하게 되면은 좀 난감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냥 물건이 들어오는 동안 3주 정도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기본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녹색불이 떠도 그 입고를 못 시키니까 캔슬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잘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겨울쯤이라고 했냐면, 가을 겨울이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면은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쿠팡에 제한할 상품들을 다 재고를 최소 2개지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은 2개지만 그 제품을 이제 제한을 한두 개 할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100개, 200개씩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1, 2%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하는 확률을 높이는 게 또 이제 노하우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0개 중에 뭐 2개가 또는 뭐 20개가 된다고 치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 100개를 2개씩 잃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회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하려고 한 시스템은 뭐냐면 중국에서 바코드 작업까지 해서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주일에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에서 넣는 시간을 딱 일주일 주는데 그거를 딱 한 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안에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일 안에 또는 2주니까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그러니까 7일에서 10일 안에만 들어오면 입고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개가 입고되면 그 다음 발주는 4개예요. 그 다음 발주는 10개예요. 그 다음 발주는 뭐 20개나 30개예요. 그 다음 발주는 100개예요. 그 다음에는 몇백 개고, 그 다음에는 1000개 단위로 이렇게 해서 성장한 구조가 되고 저는 이제 납품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마중물 하듯이 그것만 세번 잘못해주면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하루 한 1만 원 정도의 광고를 딱 붙이면 돼요. 4개까지 본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롤링이 돼요. 알아서. 그게 다예요. 노하우는 집어넣은 거를 한 3-4번 정도 사는 거예요. 2개 집어넣으면 사고, 2개, 그러니까 4개 집어넣으면 14개 다 사고. 그걸 제 아이디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로봇이 주문을 해요. 그래서 쿠팡 로켓이 좋은 점인데 단점은 돈이 묶여요. 한 2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요번에 프로그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번에 한 70몇 개가 녹색불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동이 되면 이제 그 물류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쓸 거거든요. 왜냐면 뭐 한두 개 들어오자고 이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쿠팡에 아예 그냥 대량으로 로켓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훨씬 더 기간이나 또는 그 부담이 훨씬 더 줄지 않을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금적인 부담, 물론 뭐 내 상품을 만들어도 그런 건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잘 팔리면 쿠팡에서 갖다 팔린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계속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각자 대표님들의 상품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올해 그 로켓 그 시스템, 로켓 제한 시스템을 아예 하드웨어적하고 소프트웨어적 2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로켓이 수수료가 30%죠? 로켓 제한할 때는
판매가의 40%에 입고 싶습니다. 판매가의 40%. 그러면 로켓에서 그 금액을 저한테 이제 정산해 주는 거예요. 판매, CS, 상품, 처리 모든 걸 다 쿠팡에 다 합니다. 판매가의 40%라면 100원짜리를 40원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냥 60원에 60원이 네. 판매가의 60%네요. 40%.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40%라는. 네, 맞습니다. 대신 모든 걸 다 해요. 만약에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광고비를 이제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1만 원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그러면은 가격을 40%라고 하면 사실 보면은 상당히 마진 많이 떼가는 거거든요. 네이버하고 이 가격 아니, 네이버는 안 파는 거예요. 안 네이버 쿠팡에만. 파기만. 그러니까 가격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네이버도 같이 등록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직접 판매를 위한 셀프 리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쿠팡, 롯데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별도로 냅니다. 별도로. 네, 그래서 한 번 낼 때 보통 한 3-4개를 냅니다. 왜 3-4개냐면 이 지안하면서 캔슬되거든요. 예. 캔슬되면 그 사업자 못 써요. 그러면 버리고 또 사업자를 시간 걸리니까 아예 한 번에 여러 개 사업자를 낸 다음에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되면 이제 그걸로 계속 키워나가고 그 사이에 또 사업자를 한 번에 만들어서 또 넣고 또 이제 또 캔슬이 같은 이름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에 그래야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실 때 그러면 요 제품에 대한 네. 스티커 작업 네네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키셨으면 받아보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고요. 지금 샘플을 제가 월요일 날인가 주문하셨어요? 예, 주문 월요일 날 했으면은 모델이 목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네. 잘하면 사무실에 도착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빨리 받아보고 싶으면 내여로 아니면 물류 태워갖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티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스티커 작업하실 거예요? 그 얘네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들어와서 작업하기는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드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시만 시키시면 돼요. 예전에 하듯이. 네. 그러면 방법은 그 업체에서 스티커 작업 해주겠다? 땡큐. 네. 근데 스티커가 그것도 아마 MOQ가 있을 거예요. 네. 이 공장은 또 스티커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가 스티커를 별도로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네. 주문할 때마다 그쪽으로 보내서 붙여주는 작업이 있고 또는 그쪽에 그 스티커를 아예 놓은 상태에서 그 발주할 때마다 붙여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장에서 해준다는 조건이에요. 네네. 근데 공장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입고되면 그 저기 창고에서 예, 저희가 그 스티커 작업을 해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박스, 그러니까 뭐 일부는 뭐 쿠팡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뭐 쿠팡 봉지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요 상태로 들어갑니다. 요 상태 그대로 바꾸도 작업해갖고 들어갑니다. 아니 네이버에서 이제 팔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딸랑 보내기도 뭐하고 쿠팡이요? 아니요 네이버. 아 네이버에? 네. 그럼 별도의 또 박스를 또 하나 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베스트긴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좀 뭐랄까요? 이 효율을 좀 좋게 하는 사람들은 네. 그 기존에 이걸 깍이라고 할게요. 네네. 깍 포장에 그 택배 박스 포장까지 아예 딱 맞춰서 그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품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택배 박스 기존에 있는 지금 그 어원트 네. 거기 보면 이제 기성품 박스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발송이 되면 거기다 박스에다 넣어서 가면 될 것 같고 네네. 쿠팡에 넣으면 쿠팡은 알아서 본인들이 박스에 넣을지 아니면은 그 뭐죠 폴리백에 넣을지 네네. 정해서 아마 배송하게 될 겁니다. 그건 네네. 쿠팡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네네. 쿠팡에 넘기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어원트 쪽에서 보낼 때는 기본 박스에 넣어서 다 보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 박스에다가 네네. 그러면 별도로 그 외관 박스는 그러니까 택배 박스죠. 네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대충 그렇게 네.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고데기는 지금 들어와서 인증은 들어갔나요? 월요일 날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네네. 그래서 빅고데기는 제가 지금 박스 디자인을 지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로고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로고 작업을 좀 다시 했거든요. 네. 직접 하셨어요? 네, 일러스트를?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처음 나르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구독은 요즘에 얼마예요? 한 2만 원 해요? 일러스트레이. 네. 네. 이거가 패키지로 하셨어요? 저는 클라우드 패키지로. 근데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저기 어도비 클라우드라고 이게 1년 구독료를 11만 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걔네들이 뭐 학교라든지 아카데미 버전을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쪼개주는 거더라고요. 그건 일반인이 써도 돼요? 네. 어차피 걔네들이 아이디 넣어주니까요. 뭐 11만 원이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아, 쓸만하죠? 예,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네. 많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어도비 익스프레스, 아크로벳, 뭐 프리미어도 있고 라이트룸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구독료가 지금 11만 원. 원래 포토샵 하나만 해도 이게 한 달에 10몇만 원 하거든요. 왜 요게 지금 아이디가 보면 제 아이디로는 접속은 하는데 무슨 스쿨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마크가 보면은 이거 네이버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산 거예요?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거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판매자가 따로 있는 거죠? 네네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이거 상업용으로 가능한지 나중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상업용이라는 것은 네.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죠. 왜 포토샵 치면은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사람들한테는 AI 기능이 쓸만하니까는 네. 이거 좀 써라. 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제가 한번 시연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전번에 한 11만 원, 12만 원인데 16만 7,500원 이런 거거든요. 네. 괜찮네요. 네네. 근데 안에 구매하실 때 리뷰 수 많은 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먹고 튀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리뷰스에 또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얘는 좀 비싼데 네. 리뷰수도 많고 구매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뷰스가 여기서는 갑이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치 구독료인데 네. 그걸 갖다 1년을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긴 했었거든요. AI가 안 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 다루면은 뭐 AI가 필요 없는데 못하니까 AI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도
4년 구독이거든요. 4년 라이센스에 8만 원인가 됐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싸네요.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네. 일단 전번에 거는 그냥 뭐 밋밋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피자가 조금 피자식으로 해서 되는 거고. 이거 라운드를 이쪽으로 그냥 네네네. 띄우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기울인 거고. 네. 요 디자인한 거는 그 빗고데기 뒤쪽이나 어디 좀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걸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글씨, 금색 글씨.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제품에 들어가는 건 얘가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좀 디자인을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광고보드나 이런. 네. 근데 그건 왜 사용 안 하셨어요? 근데 뭐 트라이얼로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게 훨씬 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수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네. 보통 그래서 뭐 망고보드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많이 사람들이 쓰거든요. 네. 넘어갔고. 네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포토샵이나 이런 걸 쓰는 게 맞죠. 네네. 저도 그걸 써서 디자인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pH 해가지고 네. 지금 은색으로 지금 집어넣는 상황이고요. 은색으로 이제 프라임하고 풀로 아까 썼던 글씨고, 네 금색으로. 그다음에 요 중간에 또 여기 디스플레이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중간에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봤고, 이 금색으로 아까 아래 위 바꾼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 사이에 뭐 레이어도 잘 사용하시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는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금색은 너무 좀 촌스러운 것 같고, 이게 글자도 넣는 것도 좀 그렇다고 좀 그렇고, 이게 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뒷면도 사실은 나중에 요거 다 하고 나셔서 네. 그것도 따로 네. 등록을 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대표님 그 상표도 프라임 허브. 네네네. 이 제품을 프라임 허브로 다 밀 거죠. 네네. 브랜드를. 네네. 그러면 상표 출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네네네. 몇 분류 돼 있어요? 8분류
그다음에 18분류, 22분류 세 분류 지금 있습니다. 35분류도 넣어야 돼요. 35분류. 제가 기본이 네. 제품 분류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해주시는 거 다 제품 분류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유통 분류, 아, 부품의 네. 분류, 예, 예. 전자상거래, 네네네. 싹다 넣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35분류를 등록하고 쓰면은 진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뒷면에 지금 프라임업을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전기 안전 표시 네. 집어넣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보니까는 이걸 뭐 과하지 않게 뭐 작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여기 같이 집어넣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방안은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면 검색. 네? 예. 빼는 게 낫습니까? 한번 빼볼까요? 빼는 게 좋겠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여기다가 그냥 품질에 다시. 네,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넣거나 네. 거기다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별로라. 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했던 거는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해 보시고 아 그리고 네. 박스 디자인 한번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칼선 보내줬어요? 네? 칼선? 아 예 보내줬습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AI 파일을 달라. 근데 그런 거 없다고 PDF 자기네는 PDF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디자인이라든지 그냥 PDF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PDF로 어떻게 인쇄를 하지? 이런 의심이 좀 가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일러스트는 예. 근데 품질이 안 좋으니까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일러스트로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줄 때 PDF하고 이게 필요할 거다 그냥 던져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밑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뉴메이슨도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걔네는 로고도 안 넣고 그냥 뭐 무선 고데기 해가지고 사용 설명 바코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순하게 그다음에 사이드 쪽에다가 이게 이제 사이드입니다. 네, 네. 여기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네. 바코드하고 네. 바코드는 등록 다 해놓으신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바코드를 지금 박스에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스티커 가지고 이제 색깔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코드를 등록을 할 때 색상별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면은 어차피 담아줄 때 그럼 얘 중국에서 담아줄 때 박스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컬러 표시를 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네. 그 스티커 있잖아요. 네. 동그란 스티커. 네. 그거를 이제 지정된 위치에다가 붙여주는 걸로. 또는 그 체크박스 있잖아요. 네네. 체크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게끔.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색깔이 블랙, 화이트, 골드 그러면 이제 블랙 밑에 좀 체크박스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색깔별로 그 스티커를 붙여주게끔 나중에 혼선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데미지가 좀 상승하게 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색깔에 대한 걸 구분할 수 있게끔 거기다 체크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우유에서 할 때 색깔별로 분리해 놓긴 해요. 네, 네. 분리해 놓긴 하지만 그래도 작업.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거 한국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중국에서 일단 혼입이 돼버리면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00% 혼입이 안 된다는 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혼입에 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뉴메이슨 같은 경우는 이 박스에 어디에도 바코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품에도 그렇고 박스에도 그렇고 없어요. 그래? 네. 다행이죠. 그런 거는 유통을 잘 안 하려는 모양이죠. 인터넷 판매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근데 기본이 어떤 제품이든 네. 바코드를 다 기본 깍에다가도 다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그러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네. 여기다가 블랙, 화이트, 네네네. 골드가 있으면 체크박스 해놓고 네. 거기다가 스티커를 컬러별로 붙일 수 있게끔. 네네. 그러면 직관적이면서도 또그 뭐죠? 컬러의 스티커까지 돼 있으면은 뭐죠? 어떤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 원래 이제 S9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프라이머만 집어넣고 뒤에다가는 이제 빗고데기라는 거 표현을 하고 사이드에다가 좀 넣을까 하는데 이제 걔네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메이슨 거 사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 뉴메이슨인데 사이드? 얘네는 요 본체 박스 위에 다시 또 박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겉에도 이제 뉴메이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단부고요. 바코드 저건 어디로 연결돼요? 유튜브로 유튜브에 저기 사용법 설명. 네, 사용법. 대표님도 그거 하실 건가요? 일단 요번에는 조금 못할 것 같고 어차피 모델하고 뭐 사용법 자체를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미용실을 하나 지금 섭외를 해놨어요. 일단 넣을 때 네. 고객 QR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고객 QR.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는 네. 물론 뭐 저기 뭐죠? 좀 더 정제된 영상으로 네. 가면 좋긴 한데 네네네. 일단 급한 대로 네. 이제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많으면 그 업무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처음에는 영상이 좀 이제 뭐 모델을 쓰거나 이래서 모델을 안 쓰고 해서 좀 떨어질지 몰라도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이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을 일단 하나 하시고 네. 이거 한번 그냥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얘도 사실은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제가 유튜브 해놓은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제품 사진 해갖고 판매하는 업체한테 그냥 다 던져줬거든요. 네. 얘도 지금 보면은 충경 방법. 그냥 사진 해갖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머리 하는 그건 빼고 뭐 요거라도 하나 집어넣고 나중에 뭐 머리 스타일링 하는 걸 집어넣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네. 또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파시고 QR 다운로드 어차피 이제 인쇄할 거라면 그거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전화 문의가 많으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에 이제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로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그 채널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뭐 직원이 됐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먼저 본 사람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개별적으로 연락 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낫죠. 이거 뭐 사실은 뭐 좀 허접하긴 해요. 네. 이 정도라면 그냥 일단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QR 바로 깔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채널 카카오톡 채널도 하나 파서 QR 2개 네. 유튜브 채널 QR 하나 카카오톡 채널 하나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채널은 사실 뭐 어렵진 않거든요. 보면 다 아니까 보통 회사들이 채널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하나, 유튜브 채널 하나 이렇게 2개를 넣고 아니면 일단 뭐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은 빼더라도 일단 그 저기 유튜브 채널 QR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신다 그러면 2개 다 하시는 걸 보내드릴게요. 그냥 뭐 사용법만 그냥 해서 예, 예. 간단하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모델을 쓰던 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밑에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는 거라 사이드가 이제 2개가 있고 저희는 그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옆에 한 사이드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뭐 이것도 사이드. 사이드에 이제 얘는 이제 파우치를 하기 때문에 파우치까지 같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근데 이제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을까 아니면 좀 넣는 게 낫겠죠.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만들 수는 없으니까는 네. 요거나 두 개 해가지고. 아니면 네. 일러스트로 네. 일러스트에서 그러니까 저거를 그대로 일러스트에 약간 백그라운드에 놓고 일러스트를 사실 그리면 되거든요. 아 근데 요것도 저작권이 걸릴까봐. 뭐요? 네. 저작권이 걸릴까봐.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있으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저작권이 얘네 지금 요 형태가 지금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2개만 넣죠.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요거는 일러스트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거 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케이시는 어차피 여기 안에 이제 있으니까는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네. 뭐 종이 포장재 뭐.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뭐 안을 갖다 이제 중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넣어줄 건지 안 넣어줄 건지 모르는 거니까. 2개만 일단. 네. 그래서 요 두 가지하고 네. 요 두 가지 네. 화상 위험은 빼고요. 근데 그거 그려야 되죠, 그것도. 이거는 뭐 무료 사이트가 뭐 있을 거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그리는 것 때문에 네. 뺀다고 했는데 만약에 무료 사이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냐면은 화상 방지 뭐 돼 있다 했는데 화상 방지 해놓으면은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모르니까요. 네.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스.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칼라를 넣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이제 퍼플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얘네는 바코드 자체가 없으니까는. 아, 그래서 박스에다 저렇게 붙이셨구나. 네네네. 여기는 그 깔이 몇 개예요? 4가지요. 4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바코드가 없으니까 심플하죠. 사실 보면 그냥 스티커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바코드를 붙여야 되니까는 바코드를 붙인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심플한데 바코드를 인쇄를 해야 되니까는 네. 아니면 바코드를 중국 애들한테 붙여달라고.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붙이던가 네. 또 한국에 들어와서 작업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중국에서 해갖고 오는 걸로. 그래서 네. 공장 아니면 창고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일단 뭐 중국 애들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파우치 제공하지 않습니까? 얘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 지금 두 군데가 파우치를 제공을 해서 이제 파우치 샘플을 샀어요. 제가. 근데 얘네들이 저기 하는 건 피우 합성 피우고 이게 지금 가죽이거든요. 천연 가죽. 근데 사이즈는 지금 작아서 이제 제작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여기 한 10원 정도 되거든요, 이야. 제작을 한다 그러면 뭐 단가는 조금 올라가겠죠. 조금 사이즈 13원, 13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100개 한정으로 해가지고 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해가지고 파우치 구매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 제공? 네, 다 그냥 무상 제공. 무상 제공. 네, 뉴메이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파우치가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다른 거는 안 사봤는데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이프하고 따라주는 것 같은 그걸 누가 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사이즈만 딱 맞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12원짜리니까는 서비스로 줄 수 있고 근데 제작을 하는 게 또 단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파우치에는 어떤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냥 피우입니다. 피규어예요? 네. 예, 피우.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스윙이 들어가고, 요런 그냥 피우입니다. 요거는 네. 지금 샘플 갖고 계세요? 이거요? 네. 아니요, 반품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면 이미지만 띄워갖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근데 제가 그 저번 달에 그 이웃시장 갔을 때 이거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우라라고 하잖아요. 피우 우리에도보다 우라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두툼한 느낌인데 중국 이웃시장에는 전부 지난번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예,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가죽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국내에서 사야 되나. 이걸 쓰는 사람들이 네. 파우치에 갖고 다니면서 쓰나요? 아니, 근데- 집에 놔두고 쓸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제 용도 자체가 보면 집보다는 이제 여행용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자꾸 이제 그 빅보드에 써보면은 버튼이 눌려요. 버튼이 눌려요. 그러면 뭐 2초 누르면 이제 켜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30분 있다 꺼지긴 하는데 그래서 자꾸 눌려가지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휴대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파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얘네들도 그 다음에 요 빗살도 좀 보고 그냥 치면 물론 그 천으로 된 파우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천으로 된 파우치 같은 경우는
잡으면 이렇게 그 버튼이 눌려주니까 그때 되면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1500 파우치는 저희 제품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얘도 1500 파우치가 1000 파우치는 얘는 없네요. 처음 파우치를 빼고 그거를 넣어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1000 파우치를 넣어보고 네. 판매하면서 추이를 한번 보죠. 그래서 천연가죽 파우치를 뭐 이렇게 100개 한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벤트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애매해서 예. 그러면 맞춤을 안 한다고 그러면 가격은 뭐 사실 보면 100이 아니면 2,000원 정도인데 뭐 스타벅스 쿠폰이나 그런 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웃시장에 있었으면은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안 주는 이만 국내 소싱을 한번 해볼까. 어디서요? 국내. 국내에서? 네. 한번 그러면 찾아볼게요. 국내 이런 파우치 팔고 그러는데 동대문 가면 있을까요? 아니면 문구동에? 그렇게 찾으시려면 시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네,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인터넷이 가장 나을 것 같거든요. 인터넷에서 이제 공장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샘플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샘플을 또 보내줘야 되죠. 그럼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제품이 없잖아요. 제품이 있죠. 파우치 파우치요? 네, 없죠. 반품을 했으니까요. 네. 아니면 그 크기에 맞춰서 일단 원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웃시장 가가지고 사이즈는 거기서 파는 이런 파우치 얘가 좀 작은 편이고 일반적인 파우치는 다 맞아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네. 너무 저스트하게 딱 잘 맞더라고요. 딱 지 것처럼. 그 사이즈는 딱 맞는데 이제 재질이 너무 얇고 막 그래가지고. 그쵸 재질이 그냥 재질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주는 이만 못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은 뭐 한 3원 정도 하니까는 뭐 600원 뭐 그런 거니까 근데 너무 얇아서 그리고 또 이게 열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얘네 뭐 홈페이지에는 뭐 내열 뭐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220도 올라가 봐야 일반 뭐 여기 있는 거 다 건들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 국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한번 찾아보고 뭐 샘플을 보고 어차피 지금 뭐 제가 보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 20일 빨라야 한 20일 정도 이제 스타트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알아보신다 그러면 그 1688에서의 파우치 업체하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파우치 업체하고 같이 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웃 시장에서도 보긴 했지만 1688상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1688에서 보면 대부분 헐결이더라고요. 흑ገብ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후라 있는 게 없더라고요. 톡으로 아리왕왕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찾은 게 이제 가죽이 있을까 해서 이제 했는데 가죽이 있기는 한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즈만 맞으면은 그냥 뭐
시골이니까 2,000원, 뭐 2,600원 뭐 정도에서 100개 정도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맞으니까. 근데 어차피 또 여기다 만약 한다면 로고도 또 찍어야 네, 되니까 그거 찍어야죠. 단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사람 이걸 누가 주고 10,000원 주고 사 그 말에 저는 팔아먹을 생각을 생각했었는데 그럼 됐죠? 네.